민노총은 체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전포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이 속아서 도대체가 무슨 일이라는 줄 모르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오라가지 못하고 길어봤자 5년 아니면 1년 후에 총선에서 져버리면 대한민국은 지구촌 역사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우파 안에 속한 국민의힘 정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가운 목사를 비난하고 정치 목사 왜 목회만 하지 왜 정치에 가입해 이게요 도대체가 이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기자님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계속 기자님들이 전달하니까 부산에서 오신 고신대 교수님 이성구 박사님을 잠깐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고신대 교수 하셨죠? 네네. 골 때리는 고신척. 영국에서 공부하셨죠? 네네. 자,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카이프는 신학자이지만은 화란의 수상을 지난 정치 전면에 섰던 분입니다. 칼빈주의의 대명사인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 목사요 신학자도 아무리 해도 세상이 안 바뀌니까 결국 끝에 가서 제네바 시장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성경으로 로마 천주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시 전체를 다스리는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는 제네바 대학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인물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분입니다. 네. 서현 박사님 오셨나요? 잠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총신대에서 일생 교수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쓴 영국에서 논문은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신학자입니다.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예. 지금 정가운 목사가 정치한다고 온 대한민국이 그것도 자유우파 국민들까지 더 좁혀 말하면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를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교회 정치하면 안 됩니까? 방금 전에 우리 이성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성직자인 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 유럽 구라파 2000년의 역사가 예, 기독교 정치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지금 선진국의 대부분이 심지어 미국까지 기독교 문화권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자, 유럽 교회가 타락하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청교도죠. 예. 청교도가 미국 가서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정치 시스템을 만들 때 보스턴에서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 제도 또 민주당, 공화당 이거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준 거 아시죠? 예, 예. 보스턴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평신도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그리하여 미국은 아예 교회가 미국 전체의 정치 제도를 만들어줬고, 지금도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의 담임 목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리고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게 담임 목사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우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정당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가 왜 정치하냐? 예배당에 쭈그려 앉아서 기도만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혼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성직자는, 특히 목사는 그 일에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경직 목사님, 동양의 성자인 한경직 목사님 정신과 조영기, 김정곤 목사님의 정신과 지금도 살아계시는 최고의 원로들, 한기총의 길자연, 이용규, 지덕, 이광선, 이 어른들의 정신과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이 옴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장길 목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를 고립화시키기 위하여 강화문 운동한 전체도 다 정광훈 하는데, 정광훈이가 강화문에 사람들을 저렇게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자, 강화문에 모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 이건 내가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만나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내가 상원의원들 11명 만나서 이것을 다 보여준 사건인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상원의원들에게 보여줬을 때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우 진짜 이거 너가 했냐? 봐라, 영상에 내가 앞에서 연설하고 있지 않냐? 상원의원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얼마 후면 미국 가서 상하원 양 의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가서 연설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는가. 제가 미리 가서 공작 다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딱 분리시켜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누굽니까? 북한의 짓입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의 모든 진지를 점령을 다 했습니다. 언론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입니까? 북한 언론입니다. 북한 언론. 정치, 국회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북한이 시킨 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인,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내 실력으로는요 1000명도 못 불러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그동안 저는 복음운동 하면서 끈끈한 사람과의 관계를 각 도시별로, 부산에 있는 최용준, 또 포항의 정연수 최고입니다. 경북대구의 김승동, 대전의 장경동, 서울의 또 장학일, 평택의 강은식, 할 것 없습니다. 나하고 30년 친구인데 이들이 저와 함께 생명을 걸고 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학일 목사하고 나하고 분리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이상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네,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저는 41년직입니다. 41년직.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등과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보수가 연합되고 하나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지켜내기 위해서 굳게 싸우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을까? 이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되었구나. 한 민족이 되어질 때가 되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우리의 보수 세력과 그리고 진보 갈등과 번민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갈라놓는 데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G2국가로 나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기독교가 밑받침이 되겠습니다. 그 사역에 적극으로 돕겠습니다. 만세! 자, 지나간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사기. 왜 그런가? 저쪽에서 선거하는 주제가 뭐냐? 평화협정. 자, 프랭카드 띄워주세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뒤에다가 선악과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전쟁 없이 통일하는 연방제로 가자. 자, 이겁니다. 이충근 박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선거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사기. 왜? 국민들의 절반을 사기친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 이충근 박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네. 왜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은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네. 이것이 왜 사기인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무수히 많은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빅토르 쉐블리에즈라는 그 프랑스 소설가가, 아주 역사에 심취한 소설가가 1860년까지 기원 1500년부터 평화협정 개수를 다 쉬어봤더니 8,000개가 있었습니다. 8,000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백 개의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8,000개가 하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를 전부 다 이제 이 협정을 맺는 당사국들이 앞으로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맺었는데 평화의 유지 기간이 2년에 불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평화협정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느냐?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데 이거를 그 사람 미군을 가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다 아니까 평화협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꾸며서 종전협정, 평화협정 맺으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북한이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미군은 나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꼼수가 숨어있는 저 용어를 저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평화협정이 좋은 것을 알고 투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가, 그 선거가 잘못된 선거일 수 있다, 속임수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 국민의 절반이 걸려든 거예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1614만 표가 바로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사기입니다. 사기. 그 후에 네. 선거 전후에 하여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에게 박사님이 한번 알아봤죠. 예. 왜 이재명을 찍었느냐? 네네.
그러면 네.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 네네. 이재명의 신앙이요 사상이요 이념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동의하는가 물었더니,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사실은 그 선거하기 직전입니다. 선거가 이제 작년 3월 9일인데 그 전에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아주 유수의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국민들이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를 찍겠다는 사람들, 즉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 93.9%가 주한미군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인데도 어찌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주장하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세워서 특별히 뒤에 선악과를 붙여서 연방제로 가자, 여기에 국민의 절반이 찍게 했다면 이거는 사기인 것입니다. 사기. 자, 황교선 장군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동의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봤어요. 주한미군 철수. 기자님들 중에 없어요? 그러면 괜히 중립을 취하지 마세요. 솔직히 해야 돼. 사람은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자들 중에 다 손 드시네요. 기자들이. 내가 기자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기자님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이쪽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별 3개 3스타 출신이고 1군단장을 하셨고 정말로 군대에서 생명을 바쳐 봉사하시고 몇 년 전에 제대했습니다. 한미연합사에서 또 근무했습니다. 제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모든 선진국 중에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들이 어디겠습니까? 주한 미군들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큰 규모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1위가 일본입니다. 2위가 독일입니다. 3위가 우리입니다. 4위가 이탈리아입니다. 5위가 영국입니다. 다 보십시오. 왜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이겼지만은 폐허가 된 그 잿더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6.25를 또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에 올라설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안보에 들어갈, 군사 대비에 들어갈 그 규모의 예산을 미국이 담당한 겁니다. 미군들이 담당합니다. 그 예산을 경제 성장으로 돌려서 지금 전부 세계 탑5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세계 6, 7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미군이 있다가 철수했습니다. 전부 예외 없이 아주 망했습니다.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아프간이 그렇습니다. 이런데 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미동맹을 상처를 주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는 김일성이 때부터 김정일, 김정일까지 계속된 주장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런 북한에게 유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주한미군은 우리가 앞으로 한미 동맹을 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G20 국가 중에서 미국과 친한 나라가 18개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김학성 교수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학자 제1권위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나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조문만 존재하지 실제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9.19 군사 합의를 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을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미동맹을 완화시켰다. 한미동맹에 흠을 주는 것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반헌법적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할 때 연방제 통일을 우리 헌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남북한의 통일만을 가능하도록 헌법은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헌법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이 통일을 지향하는 것도 헌법에 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반헌법적인 행태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을 남로당 반란의 본질을 갖고 있는 제주 4.3을 민주항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에 반헌법적 작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남로당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문재인을 발언했다면 네. 헌법으로 적용하면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겁니다. 이겁니다, 목사님. 저거 좀 보여주시죠 한번. 나중에. 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정치 세력 또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은 벌써 이미 오래전이고 헌법에 대한 용어 자체도 다 삐뚤어놨고 국민을 인민으로 국민을 사람으로 대중 국민들이 쓰는 말 자체까지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내야 될 국민의힘 정당의 저 정치 세력들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지켜낼 생각도 안 하고 내부 싸움이나 하고 총질이나 하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가문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니들 여기 들어오지 마. 왜? 이제 우리 다시 공천 받아서 줄서기 해서 4년 동안 국회의원 잘 먹고 살라고 하는데 왜 강화문 애국 세력이 왜 여기 들어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주면 더 좋고 또 아니면 우리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왜 정치인 몇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고 또 사기치려고 절대로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좋은데 이건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역선택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 선발할 때, 또 지난 바로 당 대표 선거할 때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선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 당원 한 달에 당비 1,000원씩 내는 이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문을 중심하여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하여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에 있는 각 정계 계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준석 전 당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그리고 친박 쪽에 있는 박근혜 세력 친박, 친이 세력에 있는 이명박 세력을 비롯하여 각 모든 진지의 사람들과 또 광화문의 안보 세력 대표, 그 다음에 자유시민 대표, 여성 대표 하여 저는 사회만 볼 테니까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대국민 통합 연석회의를 한번 하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헌법을 공유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을 해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을 개편하고, 저희들은 스스로 개편할 힘이 없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이낙연, 정세균, 현재 국회의장 되시는 김진표, 전통적 민주당 세력, 그분들은 종북 좌파가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간 이재명 이쪽 계열들과 새로 정당을 창당해서 건전한 정당이 되어주기를 저희들이 밀어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 응천 스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게 마치 뭐 기독교만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사랑하는 모든 세력은 종교와 관계없이 지금 자꾸 정광훈 목사 혼자를 분리, 독립, 왕따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불교하고 또 나하고 자꾸 싸움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스님하고 나하고 싸움 한번 하실래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5년간 나라를 망하게 할 때에 문재인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한국 교회, 기독교는 반성해야 하고 불교계도 반성해야 하고 한국 천주교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님이지만 정광훈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불교계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호국이 허법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 진리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따라서 구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불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이 종교가 맞나? 천주교 지도자들은 대오 각성해야 합니다.
프랭카드 잠깐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 정돈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프랭카드를 10만 장을 찍어서 전국에 집집마다 대문 앞에 다 붙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 첫째, 적화 통일, 이게 연방제 통일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 선수가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반대로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G2국가, 경제성장 30년 동안 20% 이상 성장해요. 국가를 자유통일을 해서 G2국가로 가는 것을 이끄는 우리의 대표 선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1년 후에 총선에서 격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정치가들은 이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하여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기자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받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자, 예고해드린 대로 질의하실 분은 거수를 하시고 서적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정광훈 목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SBS입니다. 앞서 기자회견 공지해 주실 때 네. 국민의힘과 결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 보면 네. 이게 정확히는 뭐 국민의힘 현 지도부와의 결별을 말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전 국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SBS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최초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번에 기자회견 하는 것을 풀 영상을 다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BS에서도 제 기자회견을 풀로 최초로 다 올려줘서 KBS 기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오늘도 이 기자회견을 가감없이 풀로 다 올려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사실 그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200석 할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왜 정당에 몇몇 사람들이 공천 줄 세우기 해가지고 자기 정치 세력화 구축해서 장난치냐 이거야. 이것도 해줄 용기가 있냐? 한번 심도 있게 자기들이 연구해서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독자정당 창당을 내가 한두 줄 미루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이상 우리 강화문 자유우파 기독교 세력 불교 세력 합하여 이미 벌써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경직, 김중곤, 조영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기존 기독당이
현재 당원이 100만이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200만만 더 추가하여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면, 자유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주면 반드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유통일까지 해줄 줄 믿고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은 몇 주일 동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너무 설명을 잘해서 아마 질문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앞에 계십니다. 네, 저 JTBC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당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고, 지도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시고, 특정 목회자의 그런 지위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김기현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반복해서 공천권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국민의힘의 당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의 당무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의 구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요, 지금 이번에 송영길처럼 또 돈봉투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게 정당입니까? 돈봉투 뿌려가지고 막 다 해서 사서 정당 운영하는 게 저게 정상이냐고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공천권을 국민의힘 정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무에 관여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JTBC 기자님이 질문해서 감사드리는데, JTBC는 몇 가지 용어를 좀 수정해 주십시오. 첫째,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 하고 있다. 제발 좀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JTBC 내가 다 듣거든요, 방송을. 그 다음에 뭐냐, 청강훈 목사가 세상의 주민들을 협박하여 돈 500억을 착취했다. JTBC에서 그렇게 방송했죠. 그거 취소하시고, 또 하나, 내가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1000억도 더 받아야 될 것을 500억에 계약을 했더니 이번엔 또 뭐라 그러냐, 응?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뺏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JTBC 방송 듣고 열받아서 뭐라 그러냐면, 안 해, 나 우리 교회 이 자리 계속 존치할 거야.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시설은 존치가 제일 원칙입니다. 난 이거 하겠다 했더니 이번엔 JTBC에서 뭐라고 또 날 공격하냐,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정강훈 목사가 또 자기 교회를 안 비워주고서 재개발을 방해놓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JTBC도 말을 한 가지로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기자님들이 더 이상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밑에서 죽여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한 일을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지금 JTBC를 비롯한 SBS, KBS 세상에 저를 1년에 거의 40분 동안 편성을 해서, 뭐 KBS는 정강훈의 사생활 탐구, 아이고, 하여튼요, 나를 죽이는 것이 목표인데 이 출발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려 드릴게요. 북한입니다, 북한. 내가 북한 노동신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국립도서관에서 다 스크랩에 오는데, 북한 노동신문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령을 내리는지 여러분은 그 조정받는지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노동신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지시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노동신문입니다. 정강훈 제거, 한미동맹 파괴, 이거 말고 나를 비난한 내용들, 정강훈 죽여 땅에다 묻어라, 정강훈을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라,
정광훈은 한기총 대표장으로 기독교인들을 미혹의 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 이런 글들.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노동신문의 기사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이 지시를 받느냐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50년 목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뭔 잘못했기에 기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구 쳐봤어요? 3쿠션. 여러분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있고, 지난 주간에 민노총 간첩 혐의 압수수색 했더니 신혜식과 정광훈을 죽여라고 북한 지령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앞장서서 기자들이 그렇게 뛰면 안 되는 거죠. 예, 다음 질문 또 해주십시오. 자, 이거는 뭐 앞에 계신 우리 JTBC 기자님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JTBC 비롯한 뭐 여타 방송들이 개인